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의 올해 첫 장마는 소강 상태로 일단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오전 목포와 해남, 무안 등 7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완도 보길도 132mm를 최고로 장흥 122, 순천 74.5, 여수 69.5mm의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북상하지 못해 장맛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작년에 수해를 입은 전남의 도로 상당수는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곡성과 담양 등 전남 12개 시군의 도로 179곳에서 10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4곳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15곳은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과 지방도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도로 등 50여 곳에 대해 절개지 보호, 배수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보기 드문 역세권 개발이 대규모로 추진됩니다. 여수시의 관문인 여천역 주변인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모에 의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천역 주변 지역은 지난 2013년 전라남도가 목포, 순천과 함께 KTX 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8년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도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한 곳입니다. 이미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도시 계획 같은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것이어서 사실상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검토된 목포와 순천에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천역 주변은 여건이 나은 셈입니다.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은 핵심 시설인 복합환승센터에 열차, 공항, 버스터미널과 유통시설을 건립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우선 갖추게 됩니다. 전체 면적은 36만여 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조 5,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계획 인구는 6,000명으로 여타 택지 개발 계획에 비해 적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거점을 만드는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부지만 조성해서 매각하고 토지 소유주가 건축하기만을 기다리는 기존의 택지 개발과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민간 기업과 함께 시설 준공까지 모두 마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형태입니다. 최근 열린 사업 설명회에도 7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소형 도시다 보니까 그 대형 건설사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약 70개 업체가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일단 반응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남해안 교통의 신성장 거점이 될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건실한 민간 기업의 참여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미래에셋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경도 레지던스 건립 계획이 전라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미래에셋 컨설팅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도 레지던스 건립 계획에 대해 차폐감 완화 대책 마련과 건축물 간격 확대, 야간 경관 계획 개선 등 기술적인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했으며 향후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권자가 이들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말 해당 개발 계획에 대한 1차 건축 경관 심의에서 국동항 방향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건축물의 규모와 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참사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시공과 구조기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8일까지 붕괴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도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오는 20일쯤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사 발생 한 달째인 오는 9일을 전후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경찰은 관련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난 현장에서 불법으로 모래 채취가 이루어져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담당 공무원들은 딱 10분만 둘러보고는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군의 한 농경지입니다. 축구장 30개 크기의 면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모래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허가 만료 기간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복구를 해야 할 시기인 지난달 포착된 현장 영상입니다. 오전 시간 모래를 채취하는 선별기가 버젓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하루 많게는 수천 톤의 모래가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보까지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최소 수억 원대의 불법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지금 계속 선별하잖아요. 선별하고 나가잖아요. 날마다. 불법 모래 채취 신고를 받은 한평군. 지난달 23일 오후 현장에 나간 2명의 담당 공무원은 10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모래를 반출한 적이 없다는 업체의 현장 직원들의 말만 믿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했죠. 근데 네. 선별기를 못 봤어요, 저희들은. 반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반출증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반출증 확인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업체 측의 답변도 황당합니다. 현장 직원은 허가가 끝난 뒤 복구 작업만 하고 있다며 불법 모래 반출을 부인한 반면 업체 간부는 정확한 양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반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말이 서로 다른 겁니다. 모래가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안 깨끗하나 빠지고 뭐 다른 모래가 없어요. 시운전하면서 전량토가 얼마나 머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출을 해서 그거는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긴 해서 합니다만은. 이 골재 채취장에서는 모래 선별기가 계약 기간 이후에 이동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미 올해 초 허가 조건을 어기고 야간 작업을 하다 적발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평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업체가 모래를 제공한 광주 전남 레미콘 업체 등 골재 반출 내역을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민박은 호텔이나 리조트, 풀빌라에 비해 다소 불편하죠. 그런데 이 민박이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신안의 한 섬마을인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의 한 섬마을, 민박 1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개점 휴업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방들이 꽉꽉 차고 방이 없어 예약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연이 먼저 받쳐주고 그다음에 인심. 정말 고향에 온 것 같고 내 가족 친정에 온 것 같고 아니면 내 부모 집에 온 것 같고. 섬 지역에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은 주로 농어촌 민박. 신안군의 숙박업소 370여 곳 가운데 300여 곳이 민박입니다. 빈방 1개를 사랑채 삼아 내주는 곳부터 커봐야 방이 67개 수준인 중소규모 민박이 대부분. 한적한 곳을 찾는 비대면 관광시대. 섬의 풍광을 찾는 관광이 주목받으며 민박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도해지 숙박시설에 비하면 아쉬움이 크지만 민박의 불편함마저 여행의 낭만으로 삼는 숙박객이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이나 민박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접근성을 키우고 꽃을 심고 정원을 꾸미고 폐교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들었더니 섬에 사람이 찾고 농어촌 민박도 북적거리는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시가 옛 덕양 역사가 있던 전라선 양지바름 공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습니다. 덕양 양지바름 공원은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도심 속 공원으로 여수 국가산단과 인접해 있어 미세먼지 유입에 취약한 곳이었지만 이번 차단숲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치유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는 국비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 등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기능이 높은 가시나무와 느티나무, 애기동백 등 산림청 권장 수목 12,800여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였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 이유를 밝힌 데 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순천에서 막을 올립니다. 온라인 형식으로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 지역 10여 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19가 습지에 미친 영향과 효율적인 습지 보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은 3년마다 열리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전국 평균을 웃돌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전남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12로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며 이는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품목별로는 마늘 48%, 고춧가루 47%, 달걀 39% 등 신선 채소류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체감 물가를 반영한 지난달 생활 물가 지수도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광주 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60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01원으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1,600원 선을 넘었습니다. 또 가격이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휘발유 판매 가격 차이도 리터당 156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해 광주 지역의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398원으로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